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림 한의원 수원점 고영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ADHD의 예후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DHD는 아이들의 뇌 발달이 끝나기 전 최대한 빨리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뇌 발달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치료가 시작되게 되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ADHD는 병력이 오래될수록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을 발생시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로 눈치가 없거나 이기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쉽고, 이에 따라서 아이들의 자존감 저하, 그리고 우울감, 불안감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2차적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ADHD의 조기 치료는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뇌에 불필요한 자극을 끊임없이 제공해서 뇌의 흥분도를 높이고 뇌 피로도를 증폭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과 ADHD 증상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ADHD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ADHD 증상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이 모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학년이 낮아질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가행행동과 충동성 증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DHD 아동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전두엽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족이 더욱 심해져서 주의력 부족과 산만함, 충동적 행동이 심화됩니다. 또한 ADHD 아동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일에 몰두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고 중독에 빠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보호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일찍 접하면 접할수록 더 큰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얌전히 있으라고 어렸을 때부터 장시간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넘겨주는 것은 아이의 두뇌 발달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아이에게 먼저 보여야 되고, 여가 시간을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취미활동을 통해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내의 한 식습관과 ADHD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 ADHD군에서 정상군보다 아침 식사의 섭취 횟수가 적고 간식과 사먹는 음식의 섭취 빈도가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라면 등을 자주 먹는 아이일수록 ADHD 위험이 크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경우 일주일에 5번에서 6번 먹는 아이들이 전혀 먹지 않은 아이들보다 ADHD 위험도가 1.5배가량 높았고, 청량음료와 라면도 같은 비교 조건에서 ADHD 위험도를 1.3배, 2.2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에 건강식품인 채소, 과일, 우유는 자주 먹을수록 ADHD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채소, 과일, 우유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 아이들과 비교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아이들은 ADHD 위험이 높게 분석되었습니다. ADHD라고 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가격한 행동을 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ADHD 증상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유아기에서 초등학교까지의 시기의 ADHD는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과잉 행동을 위주로 증상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의 모습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사춘기로 접어들면 어릴 때만큼 과잉 행동을 심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어디를 올라간다거나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행동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격이 형성되고 자기 감정 표현이 강해지면서 충동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어릴 때는 산만하고 부산스러운 행동으로 표현되던 증상들이 감소하게 되고, 그 대신에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위협적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나 성인이 된 시점에서는 사회적인 관계나 학업 성취도는 이미 정해져 버린 상황이고 아이들의 인격 형성도 거의 이루어져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을 할 여지는 많이 사라져 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인 ADHD는 특유의 충동성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인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어서 소외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ADHD 증상들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아이의 이 같은 행동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크게 다그치고 심한 경우 체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ADHD는 습관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강압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억누른다고 해서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이러한 보호자의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무작정 아이를 혼내기보다는 아이와 시선을 맞춰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역지사지로 역할극을 통해서 아이가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아이가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아이가 성공했을 때 칭찬해주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정리하는 등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아이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의 부족한 집중력과 산만한 행동을 순화시키기 위해 주변 환경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장난감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는 하나씩 나눠서 줘서 오랫동안 아이가 갖고 놀게 하면 아이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